클래식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공연기획 제작사 탑스테이지 대표 김주일입니다. 제가 기획사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내한 공연이에요. 2020년도에 경기 프리모 예술단이라는 예술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내 아티스트들하고 하는 협업할 수 있는 작업을 만들었고, 일단 가장 대표적인 분은 대중들이 가장 많이 아는 분들 중에 피아니스트 서희경 선생님, 해외 예술가로는 피아니스트 다니엘 하리토노프 씨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은 5살 때? 5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하셨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노래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뭐 동창회 합창단 단장을 하셔가지고 이런 노래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항상 이 클래식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 들었던 것들이 일반 대중가요가 아니고 이 클래식 음악을 먼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팝이나 락이나 이런 대중가요를 오히려 더 성장해서 더 많이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 KBS에서 그 당시 KBS에서 그 어린이 동요대회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그냥 한번 참여해봤거든요. 예. 근데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대상 받았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대상 받았던 노래 그 노래 같아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며. 태어나서 제가 왜냐면 제가 처음 산 음반이라서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요대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상 받았는데 돈을 안 주더라고요. 돈을 안 주고 뭘 주냐, 이제 카세트 데커를 주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데커만 받으니까 들으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동네 레코드점 가가지고 음반을 하나 샀죠. 그게 이제 피셔 디스카와 다니엘 바렌보임이 녹음했던 이 겨울 나그네라는 작품이었고, 그때는 지금 이렇게 오리지널 음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죠. 초등학교 5학년에 이런 오리지널 음반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아마 성음에서 나왔던 음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셔 디스카우가 다니엘 바렌보임이 연주한 겨울 나그네를 처음으로 제 돈을 주고 산 음반.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국내 대학이 아닌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계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부산에 러시아 예술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흔히 이제 마스터 클래스라고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전문 음악 교육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참가했다가 울란우대 국립극장 극장장이로 계신 다니말 리나보인이라고 하시는 분을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났죠. 그리고 그분이 그 당시 이제 저에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음악원에 입학하는 것을 권유를 하셨고, 그래서 그게 유학을 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산에는 그렇게 부산에 눈이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3월에 모스크바 쉐레마츠 공항에 도착해 내렸는데 눈이 펑펑펑펑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눈을 본 적이 없으니까 눈을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펑펑 내리는 눈에 반해가지고 이 러시아에 유학을 마음먹게 된 것 같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제가 입학한 게 1996년에 이제 입학을 했었어요. 우리 선배님은 차이콥스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맨날 저 차이콥스키 후배라고 이렇게
뭐 어필하고 다니는데 차이콥스키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러시아 음악가들 뭐 쇼스타코비치부터 해서 뭐 보로딘 뭐 이런 사람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이제 러시아 국민 5인조 악파들의 이런 그 활동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의 모든 흔적들이 그 음악원 안에 다 녹여져 있어요. 18살 때 유학을 가 있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유학지에서 자취를 하면서 그래서 항상 이제 고국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죠. 그리고 고국에 있는 이제 가족들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꿈이라는 이 작품 안에 가사에 보면은 이 꿈 속에서 이제 구름 하늘 위 안에서 그곳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함께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더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그래서 좀 특별히 이 곡을 더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잠깐 한 소절 불러볼까요? 이우미야블 크라이라드노이 프리크라세논 따미엘카 찰라스나다무노이 노토블소 뭐 이런 이 꿈이라는 노래는요 가족에 대한 가사가 있어요. 이렇게 막 눈물 나는 거지 몰랐네. 이 가족에 있는 이제 그리움들이 항상 있었죠.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저는 아티스트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유학지에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을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이 예술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만 보여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만의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훌륭한 음악가들하고 같이 무대에 서고 옆에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더 무대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무대에 올랐으면은 본인이 갖고 있던 역량의 한 100%, 120%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오히려 막 절반도 못 보여주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슬럼프를 겪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확실하게 저는 이제 더 이상 음악에 내 길을 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마음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공연 기획을 한 게 2002년도에 기획을 했더라고요. 2002년도면은 제가 96년도에 제가 18살이었으니까 한 24살 때 이렇게 첫 공연 기획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한인음악회였습니다. 한인음악회 그리고 한인미술전시회 그리고 한인체육대회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러시아로 오고 싶어하는 발레단이 있어가지고 그 발레단이 공연을 가능할 수 있게끔 이제 모든 업무들을 현지에서 다 어레인지해주고 공연장 대관에서부터 기획 업무를 배우지는 않았었거든요. 전혀 배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일들을 다 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연 기획들을 하고 공연 진행들을 하고 제가 만든 공연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저도 유학생이니까 언젠가는 이제 한국을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게 된다면은 예술가로서가 아닌 이 공연 기획자로서의 삶을 좀 시작해 보고 싶다 라고 그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제가 귀국해서 처음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귀국했고 한국 귀국해서 처음 입사한 직장이 이제 국립발레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한너수교 20주년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걸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국공립 단체들이 이 러시아를 가서 러시아와 이제 교류 행사들 또 그 교류 공연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사실 발레 같은 경우는 러시아지 않습니까? 러시아 발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또 다수의 작품들이 국립발레단에서 갖고 있던
다수의 작품들이 러시아 안무가의 작품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맡은 프로젝트도 다른 거 아니었어요. 볼쇼이 극장하고 그다음에 볼쇼이 발레단하고 국립발레단하고 합동 공연, 이게 이제 제 첫 프로젝트였습니다. 예술을 공부했던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발레 부분 같은 경우는, 제작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큰 대형 작품들이 제작되는 과정에 그 맨 밑바닥부터 그다음에 위에 이제 최상위의 이런 시스템들을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배울 수가 있었고, 모든 공연들이 이렇게 음악에서 기반이 됩니다. 제가 이제 공연들이 제작되는 공연들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프로그램에도 관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컨셉을 잡을 수가 있는 거는 제가 예술을 공부했고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스 발레 같은 경우는 호숫가에, 아무것도 없는 호숫가에 빙상 공연장을 만들었어요.